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도 이맘때 정은아입니다. 곳곳에서 한 해 농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담양과 영광을 비롯해서 모내기를 시작한 곳도 있는데요. 마음이 탁 트이는 넓고 푸르른 논밭이나 정겨운 시골 풍경들을 보고 있자면 북적이는 도시를 떠나서 새로운 삶을 그려보고 싶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게 되는 귀농 그리고 귀촌. 하지만 새로운 터전에서 제2의 삶을 꾸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인 준비와 계획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장흥 귀농귀촌연합회 김종탁 회장님과 함께 귀농 귀촌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현재 저는 장흥 귀농귀촌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고 또 장흥군에서 마을활동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사단법인 전라남도 귀농 귀촌인연합회 부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인 영농철인데 지금 잠깐 소개해 주시는 거 들어보니까 회장님 제일 바쁜 시기 보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예, 뭐 농사철만큼 바쁘지는 않지만 조금 바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만 해도 저희 마을에서 원주민들하고 귀농귀촌인분들이 모여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저희 마을에서 사업 신청을 했던 귀농귀촌 어울림 마을 조성 사업에 저희가 마치 선정이 돼서 그 네. 비용을 가지고 어르신들하고 저희들하고 선진지 견학을 고창 보리밭에 다녀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장흥도 봄, 가을에 예쁘게 피는 꽃들 있잖아요. 네. 저희 마을은 이제 특히 유채하고 메밀로 유명합니다. 네. 그 이제 현재는 유채가 이제 올라오는 중이라 저희가 이제 5월 중순쯤 되면 이쁜 유채를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봄에는 유채, 또 가을에는 네. 메밀밭으로 예뻐지는 장흥인데요. 예. 회장님께서도 제2의 직업으로 귀농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셨는데 그 전에는 학생들 가르치셨잖아요. 예. 25년 동안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했고 귀농귀촌할 생각은 이제 있었지만 네. 이제 이렇게 빨리 앞당겨서 오리라고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하루 퇴근해서 오다 보니까 네. 집사람이 이제 장흥군의 어떤 마을이 참 아름다운 마을이 나와 있다고 그래서 아, 방송에서요? 예. 오. 그래서 이제 저도 그 방송을 보고 아, 정말 아름답구나.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 군데 이제 조사를 해보고 현재 이제 살고 있는 선악동 마을로 오게 됐습니다. 네. 아니, 근데요. 화면으로 볼 때는 전라남도 그리고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예쁜 풍경들을 보면 저기 정말 가고 싶다,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다가 예. 막상 딱 갔을 때 내가 느끼는 것과 다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걱정들도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귀농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셨을 때 다른 가족들 반응은 어땠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저는 이제 딸내가 둘이 있는데 네. 이제 처음에는 뭐 멀다, 병원이 없다, 사람 살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이래서 반대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그래도 그냥 우리 가 살자 해서 살아보니까 네. 지금 와서는 이제 애들이 다 선택을 잘했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몇 년 되신 건가요? 귀농하신 지? 이사 온 지는 저희가 18년도 이사 왔으니까 만 8년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그 전에 저희들이 2011년도부터 그 네. 마을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횟수로는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11년도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들도 다양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준비하셨습니까? 예, 지금만큼 이제 정보가 다양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그때도 이제 귀농귀촌 관련해서 어떤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나름 얻어서 그래서 저희가 실습도 한번 가서 해보고 이제 그렇게 해서 저희가 정보를 얻었다라고 제가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첫 시작이 방송을 통해서 장흥의 모습을 보고 아, 저기에서 우리도 한번 농사를 짓고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거잖아요. 예. 막상 딱 와보니까 이거 생각 내 생각과 다른데 그런 점이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죠. 예, 있었죠. 이제 저는 논농사는 좀 쉽고 논농사는 참 어렵고 네. 밭농사가 쉬울 줄 알았는데 밭농사를 이제 저는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생각대로 씨를 뿌렸는데 꽃도 안 피고 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이 너무 생각한 건 좀 다르다는 걸 느꼈고 또 네. 하나는 이제 밭농사를 처음 하다 보니까 네. 이제 비료를 저희가 한 40% 정도 40%를 뿌렸는데 제가 이제 뭐 모르고 그냥 쉬지 않고 40%를 다 뿌려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든지 그때 그 갈비뼈 아픈 게 지금까지도 아직 낫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장님 이렇게 커다란 그 비료 포대 40포대를 예. 혼자서 하셨다는 말씀인 거예요. 20kg짜리 40포대입니다. 예. 주변에서 그 말씀하셨을 때 왜 그렇게 어리석으셨습니까? 말씀 안 하시던가요? 제가 좀 건강한 걸 보이려고 좀 했던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은 회장님처럼 귀농귀촌하는 분들을 위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예. 연합회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저희 연합회는 이제 장군으로 귀농귀촌하신 분들의 어떤 그 안정적인 정착을 도와드리려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도 좀 뭐 개발을 해보고 또 운영도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또 귀농귀촌하신 분들을 위해서 1년에 한 2차례 정도 선진직 연학도 가고 워크숍도 하고 네. 그다음에 포럼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 장안군에 사시는 귀농귀촌인 분들한테 뭐 크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나름대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활동들을 통해서 귀농하신 분들, 귀촌하신 분들 서로가 신뢰하게 되고 또 필요한 정보를 그런 활동을 통해서 얻게 되고 네. 그래서 저희 장군 귀농귀촌 연합회는 이제 그 귀농귀촌 하시려고 하는 분들 또는 귀농귀촌 하신 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게 이제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고 네. 저희 장군 연합회는 이제 12개 지회가 있고 네. 각 지회에서 이제 회원분들을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네. 자, 많은 분들께서 바쁜 도시 생활에 지치게 되면 나도 귀농귀촌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것들을 모아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정리해서 화면으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자, 가장 첫 번째 문제는 어느 지역을 선택하느냐입니다. 회장님, 이거 굉장히 어려운 부분 아닌가요? 네, 가장 어렵지만 또 누구든지 그렇게 지역 선택을 하고 싶어 하는 게 우선순위로 네. 궁금증입니다. 그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가장 먼저 어디 가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는 각 그 시군에서 운영하는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마을 주민들하고 사귈 수 있는 기회도 되고 또 함께하는 어떤 행사에도 참여하면서 터득하는 것들이 결과적으로 지역을 선택하는 데는 가장 기본적이고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보를 얻기까지는 모두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또 그만큼 시간도 많이 걸릴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노력이 있어야 그 귀농 후에 정착까지의 시간이 단축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네.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을 미리 한번 가서 살아보면서 조금씩 친해져 보기. 네, 예, 네, 그렇게 네.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자, 연고 없는 지역에 집을 구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요. 또 나중에 내가 너무 귀농 귀촌을 쉽게 생각했구나. 그런 분들이 다시 본인이 거주하시던 곳으로 이사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고려를 한다면 귀농 귀촌할 그 지역에 집을 구매하는 게 좀 부담될 거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예, 집을 구하는 게 제일 부담스럽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경험을 통해서 네. 일단 집을 구하는 거는 첫 번째로 하지 말아야 될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얼마든지 이제 그 가시고 싶어 하는 지역에 거주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그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시군 홈페이지 또는 뭐 농산과 청년인구정책과 또는 귀농귀촌인 연합회 이런 데로부터 도움을 좀 받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집 구하지 말고 일단 최대한 시군에서 제공하는 시설을 이용해 보실 것을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네, 아니 그 말씀이 집을 구하고자 하셨던 예. 분들에게 부담을 많이 덜어주시는 듯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 좀 볼까요? 이제는 어떤 작물을 재배해야 될지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귀농을 꿈꾸는 분들 중에서 농사 경험이 없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농사 경험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뭐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농사 경험 있는 분은 사실은 그렇죠. 없죠. 예, 네. 예. 그러니까 이제 귀농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농촌진흥청이나 그다음에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아마 두들겨 보는 게 가장 현명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 이제 보면은 그 대부분 이제 초보 귀농인들이 재배부터 시작을 합니다. 재배 공부부터. 네. 그런데 실제 중요한 거는 재배 공부가 아니라 판로가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네. 과연 농사를 지었을 때 네. 어떻게 그것들을 팔 수 있느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좋은 방법은 작물에 관해서는 이제 시군에 있는
그 귀농귀촌인 연합회 뭐 회장이든 아니면 임원분들이든 이런 분들을 통해서 알아보시는 게 실패를 가장 줄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물론 뭐 시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셔도 물론 됩니다. 네. 제 주변에도 저희 방송국 내에서도 어떤 작물을 먼저 재배할 것인가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계시던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판로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거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도 살펴볼까요? 처음에는 시행착오도 겪을 텐데요. 초기 비용을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초기 비용 예측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이제 비용에 관해서는 사실은 현실적인 계획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낙관적으로 잡지 말고 보수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귀농 초기에는 사실 생각한 것보다는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자면은 뭐 이사비, 주택 수리비, 네. 매입비, 그다음에 시설 보수비, 생활비, 그다음에 농자재비, 또 각종 세금과 보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제 비용에 관해서는 정착의 핵심은 큰 돈보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이제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뭐 연금이라든지 네. 아니면 임대소득 아니면 뭐 재택근무 아니면 뭐 수입 이제 기술직 프리랜서 수입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겠습니다. 네. 그 이제 예비 귀농인들한테 이제 하나 팁을 드리면 네. 가장 적극적인 현실 전략은 이제 뭐냐면은 고정 수입 플러스 네. 그다음에 뭔가 조금 더 소규모 농업을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것. 부수입. 예. 예를 들자면 이제 뭐 재택근무를 하면서 텃밭을 가꾼다든지 아니면 연금을 받으면서 소규모 농산물을 판다든지 네. 또는 이제 뭐 채소 판매를 하면서 뭐 강의를 좀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좀 이루어지면은 아마 훨씬 더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회장님 한 말씀 한 말씀에 귀농 귀촌하신 분들 그리고 농사 짓는 분들에 대한 존경심이 엄청 커지고 있습니다. 자, 요즘에는 정보도 많고 지원도 다양해서 귀농 귀촌에 대한 문턱들이 예전보다 이렇게 조금 낮아졌거든요. 어떤 지원 제도들이 있을까요? 예. 그 몇 가지 이제 지원 제도가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뭐 귀농 농업 차원 및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네. 그다음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그다음에 후계 농업 경영인 육성 사업, 그다음에 청년 농촌 보금자리 등 주거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그 중에 우선 귀농 귀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게 이제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귀농 농업 창업 및 주택 지원 사업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귀농 농업 차원 및 주택 구입 지원 사업은 그 농촌 지역의 전입일로부터 이제 6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네. 조건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자격 조건을.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금액들은 보통 이제 세대당 3억 범위 내에서 네. 예, 지원을 해주고 있고 주택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대당 7,500만 원 정도 마련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청년 농들이 또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자격이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 그다음에 이제 독립 경영 예정자 및 독립 영농 경영이 3년 이하 이런 청년 농업인 대상입니다. 네. 근데 이건 이제 정착 지원금인 만큼 네. 3년 동안 이제 지원이 됩니다. 매달. 매달. 예. 첫 해는 110만 원이 지원이 되고 매달. 네, 네. 그다음에 두 번째 해는 100만 원씩.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해에는 90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귀농귀촌 농촌 교육 지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건 이제 귀농귀촌 준비 과정에서는 가장 필수적인 게 아닌가. 그 지원 내용을 보면 이제 뭐 온라인 교육도 있고, 네. 그다음에 오프라인 교육도 있고, 품목별 재배 기술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신규 농업인 기초 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귀농귀촌 교육 지원에서 자격 조건은 대부분 이제 귀농 희망자 네. 또는 귀촌 희망자 또는 전입 초기 농업인 이런 분들이 이제 자격이 되고 물론 이제 어떤 과정이냐에 따라서
연령 제한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입 후 일단은 5년 이내가 돼야 이런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을 희망하시는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을 크게 4가지 정도 추려서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재정적인 부분이나 농사에 대한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 정착의 어려움을 겪고 다시 돌아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부분이 인간관계 때문이라고 하는데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중요한 것 뭐라고 보십니까? 저 생각에는 이제 그분들이 일단 어떤 그 인적 네트워크를 좀 많이 갖게끔 해주는 거 하고, 그다음에 네. 이제 그분들이 어떤 동아리 활동을 좀 하게끔 해주는 거 하고.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그 귀농귀촌인 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네. 가장 많은 답이 나온 게 네. 인적 네트워크 구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동아리 이런 데 좀 참여를 해서 뭔가 활동을 좀 하고 싶다 이렇게 답을 많이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희 연합회에서는 이제 그런 거를 어떤 조금이라도 도와드리려고 하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군 제빵 동아리도 만들어서 한번 운영을 해봤고 네. 또 실제로 나가서 활동도 해봤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면에서 이제 사업을 통해서 그 어르신들 치매 예방 활동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노인 미술 지도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 실제로 경로당에 찾아가서 어르신들 미술 지도를 해보니까 그게 생각보다는 상당히 아주 의미 있는 그런 활동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제로 활동에 참여했던 분들도 아주 너무 좋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그런 활동에 참여를 하다 보면 아마 이렇게 다시 되돌아간다 하는 이런 마음은 좀 없어지지 않을까. 네. 그리고 저희가 뭐 역귀향에 크게 기여는 하지 않았지만 이런 일련의 활동들이 아마 조금이라도 그런 거를 좀 역귀향하는데 보탬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활동은 좀 계속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귀농귀촌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내용들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 내용들을 살펴보셨으면 좋을 만한 것들 저희가 정리해서 전해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회장님께서 귀농귀촌을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하게 이건 꼭 고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좀 짚어주실까요? 예, 우리가 이제 귀농 또는 그 귀촌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귀농귀촌이 단순히 어떤 도시를 떠나서 시골로 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네.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다 보면 어떻게 로망 이런 데 빠질 수 있는데 실제로는 로망보다는 이제 준비에 또 감성보다는 지속 가능성에 그리고 이주보다는 정착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4가지 어떤 그 팁을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경제적인 안정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성 및 마음가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생활 적응 능력. 네 번째가 현실적으로 얼마만큼 준비를 했느냐. 네. 이런 것들이 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4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라도 미흡하면은 아마 그 정착하는 데 어려움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한 가지 첨언을 하면 그 이제 선배 귀농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의 어떤 말을 잘 들어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선배 귀농인들은 시행착오를 줄여줄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원주민들께서는 지역의 여러 가지 기후라든지 그다음에 뭐 물길, 생활 방식 그리고 이제 관행 이런 것들을 잘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귀농귀촌인 선배들하고 원주민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는 게 아마 성공적으로 귀농귀촌 생활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마음도 열고 귀도 좀 많이 예. 열고 생활을 하시면 좀 도움이 되겠다 싶습니다. 오늘 말씀이 귀농귀촌을 꿈꾸는 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장흥 귀농귀촌연합회 김종탁 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정보 알고 싶은 분들은요. 귀농귀촌 종합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받을 수 있는 지원 제도와 교육 정보들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인구 유입을 통해서 지역 소멸을 완화하는 귀농귀촌. 이건 잠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구체적인 미래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이어져야겠습니다. 남도 이맘때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